안녕하세요. 김병걸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이 앞선 영상에서 선생님이 체조 운동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. 그렇다면 이 체조 운동은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운동 체력 중에 어떠한 운동 체력과 관련이 있을까요? 오늘은 이 운동 체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. 이 운동 체력은 여러분 아시겠죠? 바로 평형성입니다. 자, 그렇다면 평형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보시겠어요? 평형성이란 간단히 이야기해서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해요. 자,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형성이 좋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?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요?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이트보드나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때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평균대 한번 해봤죠? 평균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. 선생님이 물론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 운동 중에 평형성이 많이 요구되는 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? 자, 이것도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앞선 영상에서 보여줬던 운동이죠. 바로 체조입니다. 체조에는 상당히 다양한 운동이 많거든요.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마루 운동, 마루에서 하는 마루 운동도 있고요. 띰틀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링을 붙잡고 하는 링 운동도 있고요. 철봉도 있고요. 이 모든 운동들이 평형성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. 몸에 일정한 자세를 유지해야지 이 운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운동입니다. 바로 피겨 스케이팅이에요. 피겨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칼날이 달린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해야 돼요. 자, 그렇다면 당연히 평형성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. 평형성이 없다면 내가 어떤 기술을 펼치고도 잘 넘어지겠죠. 그 다음에 심지어 미끄러운 빙판이기 때문에 미끄러운 빙판에서는 더욱더 평형성이 많이 요구가 되죠. 그래야지 미끄러운 데서 내 몸의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하는 운동일 거예요. 아마 이 운동을 가르치는 학원은 여러분들 중에 안 다녀본 친구가 없을 정도예요. 그것은 바로 태권도입니다. 태권도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평형성이 많이 필요하지?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발차기를 할 때 평형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발차기를 할 때 평형성이 없다면 쉽게 넘어질 겁니다. 내가 돌려차기, 옆차기, 뒤후리기, 앞후리기 여러 가지 발차기가 있어요. 하지만 이 발차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평형성이 필요해요. 그래서 태권도도 평형성이 많이 요구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.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평형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운동이 있습니다. 더 얘기하자면 유도 같은 경우도 평형성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. 유도라는 경기가 어떤 경기예요? 상대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경기죠. 여기에서 안 넘어지려면 평형성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. 올림픽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는 레슬링 경기도 그렇죠. 레슬링도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평형성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. 그 외에도 축구, 배구, 농구에는 평형성이 사용될까요? 물론 사용이 되죠. 축구 같은 경기에도 내가 드리블 해가면서 갈 때 균형을 유지해야지 안 넘어져요. 농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? 내가 슛하고 점프해서 슛하고 착지했을 때 평형성이 있어야지 내 몸의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배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스파이크를 할 때 또는 블로킹을 할 때 점프를 상당히 많이 하는 종목이죠. 이러한 운동에서도 평형성이 있어야지 내가 몸의 자세,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
이미 그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말해드렸는데 사실 운동 체력 요 네 가지가 어떠한 운동 체력만 어떠한 운동에 사용된다. 이런 것은 아니에요. 이 운동 체력 네 가지, 순발력, 민첩성, 평형성, 협응성 요 네 가지는 모든 운동에 사실 두루두루 사용이 됩니다. 선생님이 체조 같은 경우에 평형성이 많이 요구가 된다고 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순발력이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협응성은 전혀 사용되지 않을까요? 당연히 사용이 되죠. 띠틀 할 때 생각해 보세요. 띠틀 할 때 달려나갈 때 순발력 필요하죠. 자세나 방향을 바꾸려면 민첩성이 필요해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이도 동작을 내가 펼치려면 협응성이 필요가 해요. 그 다음에 당연히 평형성은 필요가 하고요. 체조에서 평형성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평형성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죠.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? 배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. 순발력 사용되나요? 순발력 사용되죠. 점프할 때 사용되잖아요. 민첩성 사용되나요? 민첩성 당연히 사용되죠. 상대방이 스파이크로 공격이 왔을 때 내가 수비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빨리 바꿔야 돼요. 민첩성 되게 필요합니다. 협응성 필요할까요? 협응성 당연히 필요로 하죠. 내가 스파이크를 날릴 때, 토스를 할 때 협응성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할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평형성도 필요하고요.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사실 요 네 가지 운동 체력이 적절하게 어울려져야지 여러분들이 최상의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평형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평형성이 많이 요구되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봤어요.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평형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이 평형성도 선생님이 앞에 수업한 순발력, 민첩성처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거나 어떠한 운동을 하면 이 체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평형성을 기르려면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될까요? 이것도 여러 가지 운동이 많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. 평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. 도구 없이 할 수도 있어요. 자, 먼저 도구를 이용한 평형성 운동에는요. 매우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. 여러분들 짐볼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집에도 있는 집들이 많죠. 학교에도 있고요. 이 짐볼 위에서 균형 잡기 운동, 이런 운동을 하면 우리가 평형성을 기를 수가 있어요. 그 외에도 또 평형성 하면 어떤 운동기구가 떠오르죠?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. 네, 평균대죠. 이 평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거나 평균대를 걸어간다거나 이러한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형성을 기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외에도 요즘은 평형성을 기를 수 있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아요. 뭐 밸런스 볼이라든지 밸런스 보드 같은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건데 요런 시소 같은 시소 모양으로 생겼는데 균형을 잡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. 평균대 같은 거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는 요런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훨씬 좋겠죠.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줄을 활용해서 평형성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. 도구는 상당히 많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구 없이 물론 할 수도 있어요.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앞에 영상에서 나왔듯이 한 발로 서 있는다든지 그런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운동, 그런 것들도 평형성 운동에 도움이 돼요. 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때 더 난이도를 높이려면 눈을 감고 하면 되겠죠. 눈을 감고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. 이것도 평형성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룻바닥에서 할 수 있는 체조 운동들. 예를 들면 앞구르기, 뒷구르기, 옆돌기, 핸드스프링, 백핸드스프링, 물구나무 서기 이런 류의 체조 운동을 해도 평형성을 기를 수가 있겠죠. 자,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평형성 운동을 선생님과 같이 해볼 거예요. 물론 집에서 뭐 평균대를 갖다 놓고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.
여러분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평형성 운동을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